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거 참나요? 네. 저는 육파의 유치원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송무빈 선생님입니다. 또 쭉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중3 블루반하고 블랙반을 담당하고 있는 문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3 레드반을 담당하고 있는 손동욱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비 중3 그린반 담당하고 있는 설세령입니다. 저는 고등 팀장 조진호. 안녕하세요.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안 나와가지고 앵글 바뀌라. 시작하시죠. 네, 이제 겨울방학 맞이해서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게이트 개편안도 확정되고 해서 타임이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앉아 계세요. 앉아도 돼요? 들으셔야죠, 같이. 중3 아이를 어찌합니까? 네. 그래서 먼저 네, 제가 일단 요거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금은 이제 이촌 유파인이라고 돼 있는데 3월달부터 용산 유파인으로 아예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이촌동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해서 네. 그래서 용산 유파인으로 이름을 바꿔서 아무래도 좀 이촌 유파인 하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너무 이제 지역 그쪽 지역에서만 오는 학원이다 이런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용산구 내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또 용산구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건 아니고 용산구 전체의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원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중3 학부모님 강담에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등팀장님인 조진호 팀장님께서 확정된 2028년도 대입제도 안내 및 대입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중3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좀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세워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겨울학기에 중3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 팀장님께서 네, 사진 인사드리면 고등팀장 조진호라고 하고요. 이번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12월 말에 저희가 대학 20제도가 이제 최종 확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022 개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지금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예비 중3 어머님들이 맞아드려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지금까지는 9등급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학년 전과목이다. 특히나 이제 1학년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계획 자체가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9등급으로 진행을 하고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구분지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전학년 전과목이 다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되어 있는데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평가가 비율이 엄청 작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가 전체 그 문이과 상관없이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돼서 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테고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수학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선택 과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원래 뭐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돼서 아예 국영수사과가 다 똑같은 시험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 실제로 서술형이랑 응수형 얘네들을 좀 확대해서 낸다고 그 나라에서 이것들은 실제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인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식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응수형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
학점 이거는 사실 진행이 이미 되고 있고 학교에서 몇몇 학교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과에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을 듣는다든지 이과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확통을 듣는다든지 이런 이제 선택적인 부분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의 기존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계속 바꿔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은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됐었어요. 5등급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지만 1학년 때만큼은 조금 분류를 정확히 해서 9등급 석차로 가자. 그리고 2, 3학년 때는 5등급 성취도 평가로 하자. 대신 이제 절대평가에서 석차를 미기자하자. 이런 방향이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번 더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과목 이제 선택 전과목을 1, 2, 3학년이 다 5등급이랑 성취도도 마찬가지고 석차,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 기록을 다 하겠다 이거예요. 성적표에다가 똑같이 다 기록을 하겠대요. 그것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조금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표준 편차를 미기재하겠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어떤 애들이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평균과 더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표준 편차가. 근데 그걸 미기재를 하겠대요. 그렇다는 말은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성적표만 봤는데 뭐 학교에서 활동들을 보겠다. 교과 같은 경우에 교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로만 판단이 안 되니까 거기에 추가로 학종화를 조금씩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신 부풀리기가 관계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어떻게 이걸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이런 유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리들을 조금 이제 간소화하고 좀 없애고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수 선택 내신 과목이 불이 최소.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1학년 때 여기서 9등급 석차하고 뒤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만 좀 잘해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쭉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때 했던 것들을 2, 3학년 때도 성적들이 이제 역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편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뒤에 많죠. 얘네가 실제로 왼쪽에 있는 라인들이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 여기 이 부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빨리 진로를 선택해서 어떤 걸 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지금 학점제거든요. 고비 학점제. 그거를 최대한 좀 잘 써먹으시려면 다른 것보다 좀 아이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나 아이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조금 진짜로 진로에 대한 얘기를 무작정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쉽지 않으니까 평소에 좀 친해지면서 이런 말씀 드시면 처음부터 그냥 너 뭐 할래?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차근차근 챙겨가면 좋지 않을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초에 수능에서 예전에는 수능에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목 선택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에서 평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때 선택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학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꼭 물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공계뿐만 아니라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과목 선택하지 않으면은 사실 대학교에서 그 학생을 평가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실제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도 학생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이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이제 하게끔 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교과가 성취도가 나와 있고요. 이 실제로 그 성적표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점수, 그다음에 성취도 어떻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석차등. 고교학점제다 보니까 학점을 이수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I라는 학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가는 학고처럼 그런 학점이 있는데 그런 학점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에 받더라 하더라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졸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 정도 그냥 여기 중간에 보면 사회과학 여기만 성취도만 돼 있고 석차 등급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좀 시행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다른 데는 석차등급이 다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예체능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탐, 뭐 전문, 그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취지가 다시 우리 예전처럼 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음이양자 이렇게 나눠서 몇 점 이상이면 뭐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판단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진행했을 때 다른 걸 뭔가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확인해서 진행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5등급 얘만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 석차 등급이 이게 약간 걔네들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정도로 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취지 자체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등급 체계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학년 때만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수능에 좀 위주로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렇게 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두 마리 다 잡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니까 이제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부분이니까 오늘 좀 저희가 좀 신경 쓸 부분이 이제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1등급이 4%고 뭐 다 아시니까 이걸 조금 더 도표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 예전에 4%, 7%, 2등급이 7%인데 이제 합쳐서 지금 1등급이 10%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반이에요, 의견이. 어떻게 보면 그럼 1등급이 들어가기 쉬워진 거 아니야? 반대 의견은 1등급을 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더 치열해질 거다. 아니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완화된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전 페이지에 네.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문 교과요? 여기는 그 약간 대학교들로 따지면 전문대처럼 특성화고 그런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고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런 계열의 어떤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보통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고는 전문 교과는 네네네네. 전문 교과가 이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 학교에 가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온라인 그래서- 수강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기준으로는 아마 수강할 일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개설 과목이 실제로 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개설 과목이 안 된다면 뭐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별로 실제로는 조금씩 이제 수능도 그렇고 어떤 그 9등급 체계가 5등급체로 바뀌면서 특히 수능이 제일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중심 전형률 축소를 시키겠다. 왜냐면은 일단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학종화 이미 이제 진행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3번인데 면접 강화 수능 최저 기준을 상향시키지 않을까. 아무래도 판별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까 5등급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은데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럼 10%까지 1등급을 주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수능 최저를 좀 빡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을 좀 강화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마 2026년 한 초쯤 되면은 대학 모집 요강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뚜렷해질 것 같고 아직은 이게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라서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내신으로만 가기는 이제는 조금씩은 뭔가 추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과 전형이지만 학종화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별 고사의 부활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별 고사 사실 지킬고사 보진 않을 거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상위권 대학의 어떤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어느 정도 그 대학별 고사의 형식처럼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대학별 고사라는 게 약간 면접의 형태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볼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이제 그때거든요. 그 지금이랑 비슷하게 어떤 뭐 물리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공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그런 관련된 시험 같은 걸 학교에서 실제로 치르고 그랬어.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연세대고대 이런 데도.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사라진 형태인데 이제 점점 이제
뭐 고려대 연세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나름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구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좀 3번이랑 대비가 되죠.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만 뽑힌 테니까 수능 최저기는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시만 봤는데 정시도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이 5개로 딱 끝나다 보니까 뭐 만점자가 제 생각 뭐 물론 조절을 하겠지만 만점자가 뭐 많이 나온다 아니면 좀 고득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는 내신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할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내신을 반영하는 건데 서울대는 이미 하고 있고 고려대는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연세대는 이제 2년 후 26학년도부터 이렇게 비율적으로 조금씩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네 모 대학들이 하면 조금씩 다 따라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과목인데 약간 간단하게 설명했던 부분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2과목 좀 선택이었는데 아예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것도 다 공통이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도 원래는 17개 중에 사회가 과학 9과목 중에 2개 과학은 뭐 8과목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었는데 아예 다 폐지가 됐고 그냥 고1 때 배우는 공통수학만 수능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수함수투 아니면 그러니까 거의 수함수투는 공통에다가 나머지 3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아예 수학도 공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2 때 배우는 수학 2개와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확통으로 정해졌어요. 됐어요. 그래서 아마 확통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아마 2학년 때 좀 하면서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진행됐던 거 지금 되고 있는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판단을 원래 했었다가 그러니까 공통이 있고 심화 수학을 가지고 선택도로 할까라는 생각을 안을 냈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필요 없어 이제만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2달 만에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교육을 좀 많이 아이들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쓰니까 나라에서는 이걸 좀 없애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는 고1 공통 과목을 좀 공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제 통과랑 통사가 고1 때 배우고 안 배우는데 수능에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배울 때 좀 잘 해놔야 나중에 복습했을 때 좀 발휘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통과 통사를 좀 철저하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 수학 1, 2가 좀 탄탄히 돼 있어야 고2 때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수와 미적분 1이라는 것들이 걔네들이 바탕으로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애들이랑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1 때 조금 미흡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좀 힘들어해요. 뭐 진짜 열심히 하면 따라오긴 하는데 좀 많이 버거워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얘네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제가 중3 시기에 체력 신신단을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때까지 이제 내신을 챙겨야 돼요. 3학년 때까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대 등급이랑 절대평가 이것들이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이 유지가 돼요. 애들이 적던 많든 상관없이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이제 실시된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3 때까지 계속 근데 또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놓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체력이 그다음에 약간 심신적으로 약간 뭔가 좀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이랑 서술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그 수행평가의 비율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발표된 게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보내겠대요. 어떤 연수냐면 논술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채점하고 어떤 기준을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냥 서술형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실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학점제를 지금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작년 8월부터 그 바뀌는 이제 안이 처음에 수정안이 나왔을 때, 그 전부터 이제 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들을 학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통수학 1, 2가 이제 고1 과목이거든요. 그거를 작년부터 해서 저희 나름대로 편집 자체 교재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전에 것들이랑 앞으로 나온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 정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이랑 논술형에 되게 중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고 지금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아니면 많으면 두 문제 정도씩 해서 논술, 서술형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첨삭하는 시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5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이렇게 2시간 반 정도씩 이제 개념이 잡힌다고 치면은 앞에 2시간은 원래 하던 대로 유형별로 다 체크를 하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첨삭식으로 아이들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봐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했던 것들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다 원래 문제고 이게 손글씨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손글씨로 풀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아예 교환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아예 감도 안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교환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런 걸 체크하자 이런 부분을 합니다. 이렇게 서술형을 교육을 실제로 했었어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다 아시죠? 지금 이제 내년 5일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시행되는 예정을 드리고 현재 중 어머니들 아이들이 수능을 보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수학에 대해서는 좀 바뀐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뭐 수능처럼 바뀌고 좀 중요한 것만 보시면 여기 행렬이라는 단원이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행렬을 실제로 뭐 대학에 가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조금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냥 덧셈 뺄셈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게 앞뒤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 도형의 방정식이 수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1학기 과목이 여기가 2학기 과목이거든요. 지금 고1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공통수학 2 실제로 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아이들이 좀 많이 빡셀 것 같아요. 공통수학 1, 2에서 2가. 얘네들은 다, 뭐 연계가 없는데 이렇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네들은 진짜 너무 빡세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표할 때 아이들이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 그냥 금방에도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예비 고1 친구, 그러니까 예비 중3, 그럼 이제 내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보다는 좀 탄탄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어머님들이랑 조금 더 대화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부동팀장이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고 되게 새로 바뀌니까 처음에 뭐 특히 저 1세대는 항상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세대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세대는 일단 그것들이 완벽하게 완비가져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첫 세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냥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보도 다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내년, 후년 이게 계속 지나갈수록 그 대학교 입시로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각각 변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 제도를 여기에 맞춰서 계속 자기네들도 스스로 바꿔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있던 학생들이 계속 바뀌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불안한 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면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뭐 서술형이라든가 논술형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고 되게 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처음이니까 쉬울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 아까 그 표준 편차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일반고에 어느 정도 약간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표준 편차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자사고라냐 아니면 뭐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또 이제 과목들에 대한 어떤 편차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좀 일반고가 뭐 일반 자사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떤 그 내신 경쟁 자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지금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고3 때 올라가면 전부 다 국영수를 빼고는 예전에 진로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래서 한 3~4% 정도는 A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 정도까지 A를 받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뒤에 막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 뭐 이런 데 가려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아까 이제 여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과학 과목 같은 거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물투, 화투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3 때까지 내신 경쟁이 엄청 빡셀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학, 과학, 국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예전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 통합사랑 통합과학을 엄청 난이도 있게 낼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대비는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냥 이제 과거에는 통합사에 아무도 선행 안 했잖아요. 통합과학도 사실은 통합과학 선행보다는 물원, 물원, 화원 이런 거 선행을 통합과학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에도 어느 정도 중학 고등학교 올라갈 때 미리 공부해보는. 왜냐면 수능 과목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해야 될 거고.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결국 국영수가 중요해지는 어떤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수능에서는. 뭐, 사실 예측하기로는 뭐, 수학은 뭐 쉬워질 거니까 뭐 국어 영어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실제로 영어는 굉장히 어려워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내신 1등급이 거의 실제 1등급에 가까운 퍼센트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도 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수학이 가장 어렵고 수학이 가장 그 입시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다행히 저희 학원으로서 다행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요.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현재 제가 4개 반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언제 새로운 반을 오픈하느냐는 뭐 학생 인원수라든가 또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변형돼 가느냐에 따라 바뀌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예상을 제가 잡아놓은 건데 각 반마다 특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통점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는 전설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해야 될 시기, 그게 이제 보통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방학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그걸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2번 진행을 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결국 쭉 이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냐면 겨울방학 때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통수학 1의 비중이 공통수학 2보다는 줄어드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공통수학 2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공통수학 2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1학기에 딱 맞닥뜨릴 과목은 공통수학 1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이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각 이제 학교, 각 반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블랙반하고 레드반 같은 경우는, 일단 겨울방학 때까지 일단 학생들이 원한다면 확률 통계, 그러니까 전체 과정까지 일단 볼 수 있게는 만들어놨어요, 개념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냥 대수하고 미적분 정도까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리하게 잡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학생들이 반복할 수 있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반하고 그린반 같은 경우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수하고 공통수학 1, 2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될 계획이고,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내신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어떤 그 전에 했던 복잡한 어려운 것들 한 번씩 복습할 수 있는 과정을 넣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과정은 아닐 거고, 물론 학생 성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요거에 따라서 잘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올해 마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 대수가 지금 2학년이 하고 있는 수원이고요. 네, 미적분원이라는 게 지금 2학년 2학기에 수2에 해당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선택해서 넣어놨는데 확률 같은 경우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어떤 수학 성취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통선 2를 하고 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 부분을 넣고 이거 약간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것들은 사실 용산고를 빼놓고는 미리 발표는 잘 안 되는데 용산고를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는 용산고는 미리 발표가 되거든요. 그 3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3월달 프로그램 미리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각 반별로 이제 미리 만들어본 거기 때문에 블랙 레드는 이렇게 이제 경쟁 어떤 체제를 가지고 좀 가려고 학생들끼리 하고 있고 진도는 미적분 원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 레드는 이제 가능한 한 공통도 원투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요. 3-1, 2랑 연계시켜서 그 학습 습관을 좀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반 인원이나 레벨 구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3월하고 7월하고 11월에 신규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7월하고 11월 정도에는 아마 한반 정도는 새로운 이제 신규반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다 고등 과정이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주 이제 2과목 다 위클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 오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까지 대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개별 첨삭지도면 오답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환이라는 게 있는데 소환은 이제 받아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이제 학생은 이렇게 부르는 건데 클리닉으로 부르는 건데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모의고사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아마 치러질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달 1월달, 2월달 2번 치러지게 되는 어떤 한 달 동안의 성취도 평가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저희가 항상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 같고요. 성적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별로 정원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약점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성적표도 이렇게 학생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간종합평가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재원생 후보님들께서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받아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에 출결이나 과제 수행이나 수업에서 집중도 같은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클리닉 소환이 여기 그래서 여기 소환이 딱 여기 있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 이런 것들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제 각 반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시는지 각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그림반을 담당하고 있고 중3 그림반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전체적인 반 중에서도 좀 레벨이 가장 낮다. 그래서 성취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아이들이 쉽게만 공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언제든지 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키워드를 갖고 학습을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올케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판서 수업만 진행한다고 아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저는 학생들 교재를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면서 오답이 어떤 게 틀렸는지 이 부분이 왜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좀 개별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인데 어떻게 보면 올케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할 수 있지만 관리라는 거는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테스트라던가 그다음에 오답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같이 하는 거에 이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서술형 풀이 같은 걸 꼼꼼하게 작성하거나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학생들이 좀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념을 꼼꼼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줄탑 동시라는 건데 아마 생소한 단어여서 들어보지 않으신 어머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줄탑 동시가 뭐냐면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를 할 때 그 알을 깨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스스로 깨기 힘들 수가 있고 깨다 보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미닭이 그 쪼는 부분을 같이 쪼아줘서 결국에는 깨고 부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줄탑동시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림반이라고 성취도가 낮은 반이라고 마냥 쉬운 문제나 그냥 기본적인 유형 문제만 풀이하지 않고 저는 이제 용강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용강중학교 학교 기출이 되게 변칙적이에요. 난이도가 되게 항상 쉽게만 내지도 않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중학교 3학년 용강중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좀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들도 좀 예측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그런 어려운 문제나 좀 그런 심화 문제들도 많이 도전을 시켜요. 그림반 학생들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노력하되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미닭처럼 그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깨주고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인데 학원에서 되게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동기부여는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소소한 동기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폰인데 이제 그림반 아이들 이런 중학교 3학년이고 좀 이제 많이 컸어도 이런 아이스크림 하나 선물하는 거에도 아이들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숙제를 해야겠다,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쿠폰 도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 그림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림반이라고 해서 상위반 아이들보다 못한다거나 상위반 아이들이 하는 노력을 더 안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림반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서로 그 공부하는 연합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열정적으로 같이 가르치도록 서로 학생과 우리 어미닭인 저와 우리 병아리 애기들과 한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블루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블루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3-1하고 공동수학 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좀 선행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월급반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3-1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그 내신 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문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어떤 친구들은 나 수학 안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때 좀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 테스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실 다른 반보다 점수가 좀 낮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걸 다시 풀어보게 하면서 지금 되게 열심히 복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까지 고등을 하다가 지금 중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반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기본 개념 위주로 잘 그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하고 3-1 같은 경우 특히 3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결국 고등수학의 일부분을 끄집어 내려와서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노린 거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가지고 고등수학에는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식으로 좀 3-1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3-1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통수학 1이랑 3-1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단원 자체가. 그래서 조금 연계성을 가지고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좀 수업 때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막 어떤 문제풀이보다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그 기본기를 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드는 비유인데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재료를 꺼내서 쓸 수 있는데 그 재료 자체가 부족하면 막상 내가 필요한 재료를 못 구하고 준비를 못하는 경우는 내가 아예 활용조차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등수학 가면 좀 더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은 중등까지만 알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고등으로 연계되었을 때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걸 좀 강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행도 힘든데 지금 3-1도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저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낙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또 개별적으로 불러서 좀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필요하면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등 수업을 하면서 보면은 지금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높은데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랑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좀 이게 너무 어렵다고 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제가 마인드셋을 해주면서 고등학교 갔을 때에도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봐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 개편할 시기에 몇몇 친구들은 스토반, 레드반이나 블랙반으로 옮기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약간의 경쟁심을 좀 주기 위해서 그 반보다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이 비슷하거나 잘 나오면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소정의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저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이 많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심신이 건강하고 또 대한민국 딱 평균 그 정도의 딱 건강한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효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워낙 어렵고 수학 공부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신경질 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좀 이제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었고요. 저는 이제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동욱쌤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원래 낮은 성적에서 일치월장한 경험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있었던 스토리텔링들을 학생들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가장 지금 학생들도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지금은 좀 못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조금 롱런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멋쟁이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정량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다 여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심신이 되게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밖에 안 계셔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오늘 레드반 어머님들 다 오셔가지고 좀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두 반을 맡고 있어서 지금 이제 블랙반을 말씀을 드리면 뭐 내신 대비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뭐냐면 중등에서 선행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고등에서 내신을 하는 부분하고 좀 생각보다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름 저희 학원에서 가장 좀 욕심도 있고 실제로 공부도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좀 실제적으로 갔을 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었을 때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블루반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기본 개념은 저는 어느 반이나 들어가면 항상 기본 개념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유형, 주로 잘 나올 수 있는 유형, 변형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걸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힌트를 찾을 수 있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이제 정규 수업 이외에 원장님께서 지금 2시간씩 학생들하고 실전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예방접종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주사 저희가 맞으면 미리 아파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처럼 미리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면 막상 그때 갔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실전 테스트까지 좀 병행을 하면서 좀 이제 약간 또 제가 마인드 2반은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주려고 해요, 항상. 2반은 우리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다른 반에 밀리면 안 돼. 우리 항상 열심히 해야 돼. 다른 반에서 봤을 때 2반에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